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3월 31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시면 오랜만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600여 개 이상 많았었고요. 바로 수급을 좀 보시면 코스피에서도 개인만 매도했고요. 6천억 외국인 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4거래일 만에, 기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도 네 곳에서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순매매 규모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크진 않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순매매 규모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이상 샀다. 그래도 얼추 산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적이 매우 오래전 일이죠. 기관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시장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코스닥 야금야금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하루에 메이저의 수급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찍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일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상승했다. 미국 헤지펀드 블록딜 이슈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던 CFD 계좌 관련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 등의 시장 분위기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좀 자산이 되더라도 이게 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여러 증권사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또 경쟁 붙기 시작했죠. 그쵸? 증권사들의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또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계시다면 또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제가 증권사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새로운 상품이 그들한테는 좋을 때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결국에는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이런 얘기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수 1위, 2위가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다는 점이죠. 외국인 순매수 1, 2위가. 그리고 기관의 경우도 이들 종목을 각각 8거래일, 10거래일 만에 매수한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했습니다. 기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그나와 LG전자의 애플카 관련 뉴스 부각으로 LG전자가 급등했고 오랜만에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쪽이 결국에는 자동차였으니까 이게 투심이 좋다 보니 이제 순환매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자동차 2차전지까지. 그만큼 시장이 어제는 좀 살아나나? LG전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양호한 1분기 삼성 잠정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등 시장은 점차 경기 실적 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모두 주춤은 근데 또 상승한 업종도 분명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보합 보였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1.77%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14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점차 내려오면서 1.71%로 마감했죠. 그러면서 지수도 낙폭을 줄였고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거의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으로 현재의 비즈니스와 고용시장 환경에 이제 낙관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았다. 그리고 크리스틸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미국 재정 부양 또 백신 접종 확대로 올해와 내년 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새로운 추정치는 다음 주 IMF의 세계 경제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양책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얘기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는데 그 테슬라가 약 4%, 니오가 5.7% 상승했고요. 그리고 니콜라 상승했고 퍼스솔라가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1.1%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블록들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들 오늘은 상승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1.55%, 골드만삭스 1.93% 상승했고요. 카니발이 3.98%, 보잉 0.59% 상승했는데 여행 레저 상승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6% 상승했고요. 카니발도 약 4% 가까이,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이 7% 상승했는데 아마존닷컴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쿠팡이 오늘도 5.9% 상승하면서 이틀 동안 약 한 10%대, 10% 정도 상승했는데 이유는 오늘은 이제 일본 진출론이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일본 얘기도 나옵니다. 손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손정희 회장. 유럽 증시 보시면 모두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었고요. 특히 독일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그 중심에 폭스바겐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8.95% 상승했죠. 전기차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중국 상해 지수 0.6% 상승했고요.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일부터 5일까지 청명절 연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 관련 대형주들 상승했고 전날 중국 재정부와 해관 총서 등이 발표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관세 정책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싶습니다. 유가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고 금가격은 미국채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에 1.7% 하락했습니다. 발표되는 지표 중국에서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비제조업, PMI 지수, 독일 3월 실업률, 유럽에서 3월 CPI 예비치, 또 미국, 또 주택 판매, 주택과 관련된 지표, 3월 오늘 또 중요하죠. 고용보고서, 3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 또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고요. 흐름 괜찮죠. 오늘 좀 주춤하긴 했지만 5일선 여전히 우상향 중입니다. S&P 500 장중에 0.67%까지 하락했었지만 5일선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모습 흐름 견조하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13,000포인트 이하 한 1% 하락하다가 또 올라왔고, 그렇죠? 어제도 장중 저가가 13,00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째 계속 요때 빼고는 3거래일 연속 13,000포인트만 내려오면 저가 매수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3일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점점 생기고 있다.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 딱 하나 나오면 투심 완전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하방 경직성 계속 나오다가 딱 돌리면 이제 돌리나 이제 국채금리 크게 영향 이제 안 받는구나. 예. 그래서 3일째 하방 경직성이 체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 양호했고요. 어제 9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어제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800개가 넘는 종목의 하락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요 며칠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모두 상승도 1000개 넘고 하락도 1000개 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 또 전일 외국인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순매수 1, 2위에 올려놓은 거. 기관이 매우 오랜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1, 2위에 수급이 좀 몰리면 아주 많이 몰리면은 또 다른 종목군들 재미없고 대형주로만 몰리겠지만 오랜만에 이들 종목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개선된 점을 보면은 코스피 조정 나와도 큰 조정 없겠는데 이런 생각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투심이 그래 지수는 별로 안 빠져. 그리고 종목들 또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종목들은 계속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내가 매매할 종목군들은 지난주까지 매매할 종목 예를 들어서만 보는 종목군들 한 20-30개였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종목 풀이 매매할 수 있는 풀이 그러면은 거래대금도 증가할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CFD 계좌 관련 수급이 진정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1분기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이죠.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서 1분기를 마감하는 즈음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있고 하니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국채금리 등락에 연동되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1.5%대에서도 매우 민감했었잖아요. 물론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레벨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지수 자체가 근데 이제는 이제 1.7%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투자자들도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거죠. 곧 발표될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 확대,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럼 미국 많이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쵸?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미국향 수출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수출 확대로 이어질 거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54억 달러 수준, 총 수출의 1.1%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미국이 백신 가속화로 자연스럽게 또 대미 수출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은 지속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 미국 좋아하죠. 그래 우리가 또 수출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중간 점검 영상 장중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